안녕하세요, 상큼 이자스입니다. 유튜브 구독자님께서 저에게 영어 해석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 해석에 나와 있는 긴 영어 문장을 계속 꾸준히 읽으면 해석이 잘 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답변 드릴게요. 우선은 저는 영어는 독해 같은 경우도 단계별로 이제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석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유형별 독해 연습도 하면서 뭐 유형별로 접근하는 연습 또는 여러 가지 뭐 리딩 스킬 이런 것도 공부를 하겠죠. 그런데 독해를 할 때 가장 우선시 되는 거는 일단은 초반에는 해석을 문장을 잘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문장을 잘 읽기 위해서는 먼저 독해부터 바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장 안에는 어휘, 어법, 그리고 구문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어휘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뭐 기초 어휘, 뭐 수능 어휘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문제는 문장 안에서 어법과 구문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영어를 공부할 때 기초 문법과 그리고 구문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기초 문법으로 한번 문법 기초 과정에서 단순하게 문법을 위한 문법뿐만 아니라 사실 문법은 독해에서도 많이 활용되거든요. 한 문장에는 다양한 어법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독해를 위한 문법도 많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초 문법 교재 같은 경우는 시중의 강사분들의 교재들은 일단은 너무 그냥 개념 위주로만 설명돼 가지고 얇은 교재로 그냥 간단히 다루고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이 기초 문법 교재에서는 단원별로 문제를 많이 푸시면서 관련 개념을 이해하시고 또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문법 포인트뿐만 아니라 독해를 잘하기 위한 독해를 위한 문법을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초 문법을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구문 독해로 들어갑니다. 구문 독해를 하는 이유는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구문 독해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구문 독해 같은 경우는 우선 수험생분들이 아직 문장 안에서 독해 하시면서 문법적인 요소들 잘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법 파트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짧은 문장이어야 합니다. 아직은 수험생들이 긴 문장은 못 읽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 구문으로 계속 반복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연습을 할 수 있는 게 구문 독해예요. 근데 아쉬운 점은 시중의 강사분들의 구문 독해 교재는 다소 어렵거나 구성이 난잡하거나 문장이 길거나 또는 이제 인상을 보게끔 유도해가지고 해석이 부족하거나 다소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문 독해 교재를 볼 때는 쉽지만 좋은 교재를 보기를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보통 추천드리는 교재가 천인문 기본편이죠. 이 구문 독해 교재로 이제 문법 파트별로 해석 연습도 하고 문장 구조 분석 연습을 하는 거죠. 간단하게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표시도 해보시고요. 수식하는 다양한 요소들은 다 가로 표시를 하세요. 그래야지 주요 요소 위주로 빨리 볼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사 같은 거 또는 부사구 또는 부사절 다 수식하니까 가로 표시하시고요.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가로 표시를 해가지고 보통 수험생분들이 초반에 이제 관계대명사 문장을 볼 때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 관계대명사 문장이 좀 약간 길잖아요. 그래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런 관계대명사 격을 구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소유격 관계되는 사람은
뭐 오부 위치도 있지만 막 후주도 있고, 이런 오부 위치랑 뭐 후주의 차이를 구별 못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만약에 독해에서 또는 문장에서 오부 위치가 쓰였다고 하면은 누군가는 그 오부 위치를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누군가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보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다양한 뭐 관계대명사의 생략, 그리고 관계대명사 외에도 관계형용사, 관계부사, 뭐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형사, 복합관계부사, 이런 문장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리고 분사구문 같은 경우도 이제 괄호 표시를 하는데, 이제 보통 수험생분들이 분사구문이 나오면요 해석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분사구문이 사용될 때 형태가 어떤 형태로 사용되는지 잘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분사가 나오면은 동명사랑 구별을 못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분사 보통 명사를 수식할 때 뭐 전치 수식도 있지만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수치 수식도 수험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시죠. 그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은 괄호 표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동사가 나오면은 우리 수험생들이 형식에 대해서 암기가 안 된 경우가 많아요. 물론 형식은 문법 시험에서도 문제로 나오지만 독해를 할 때는 이 형식을 아셔야지 문장을 구 단위에서 절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아직 암기가 안 되신 선생님 많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구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그라미 표시를 하라고 해요. 구문을 외워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면은 보통 막 이때구문 또는 이투, 이거 외에도 이 의문사 또는 이 이투절도 있고, 이런 가주어 진주어 이때를 많이 공부하게 되면 나중에는 강조용법도, 강조용법 1스텝, 이 용법과 또 많이 이제 좀 헷갈리죠. 그리고 투부정사도 명사적 용법인지 형용사적 용법인지 부사적 용법인지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각각 어떻게 해석하는지, 뭐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면은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적 용법도 있지만 보어 자리 쓰이는 서술적 용법도 있고, 또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면은 해석을 할 때는 목적, 이유, 근거, 결과, 조건, 정도도 있고,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에서 만약에 서술적 용법에서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가지고 비투 용법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예정, 가능, 운명, 의도, 의무, 이런 거 도대체 왜 알아야 되냐. 독해서 쓰이면은 이런 용법을 알아야지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또한 비교급이 나오면은 동그라미 표시를 해가지고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는지, 그리고 수동태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독해에서는 언제까지나 능동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동태도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수동태 쓰이면은 능동태로 3형식의 수동태인지 4형식의 수동태인지 5형식의 수동태인지 또는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의 수동태인지 이런 거를 빠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외에도 다양한 투수 부문과 다양한 도치들, 자, 이러한 문법들을 알아야지 독해 문장을 해석할 때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문법이 바로 기초 문법인데, 많은 강사분들은 기초 문법에서 쉽다고 생각해서 그냥 간단하게 강의를 하거나, 또는 강사님들은 워낙 과정이 많기 때문에 진도를 그냥 빨리빨리 나가요. 진도법이 바빠가지고. 그래서 기초 문법은 쉬워서 기초가 아니라 사실은 중요합니다. 문법과 독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문법적인 요소들을 아셔야지 독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문 독해 연습을 하실 때는 일단은 문법 파트별로 해석과 그리고 문장 구조 분석 연습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런 것도 표시를 해보시고 형식은 몇 형식인지, 물론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일단 보이는 거 내에서만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구문 독해를 다시 한번 이해독할 때는 필기는 지울 필요는 없고요, 해석 연습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문장들은 독해 노트에 따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 문장을 정확하게 빠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문장 구조 분석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구문 독해 연습을 어느 정도 충분히 됐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문장을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유형별 독해를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독해가 단계별로 하는 연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일단 문장을 읽기 위한 연습을 하지만 어느 정도 문장을 읽을 수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유형별 독해 들어가지고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이때는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시간적으로 푸는 것보다는, 시간적으로 푸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20문제로 구성된 뭐 영어 연도별 기출이나 동형 모의고사에서 시간을 재시면 되고요. 유형별 독해에서는 각 유형별로 접근하는 연습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빨리 푸는 것보다는 문제를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내용 파악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문장을 읽다 보면은 내용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형별 독해에서는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에다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내용 파악을 계속 꾸준히 해주는 거죠. 그리고 풀고 나서는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정답의 근거는 지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답의 근거를 찾고, 또 반대로 오답은 왜 오답인지, 혹시 매력적인 오답 포인트가 있다면 그 오답 포인트를 체크하셔야죠. 종종 문제를 풀 때 만약 우리 선생님께서 유형별 독해를 푸는데 많이 틀려요, 문제를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첫 번째는 해석을 정확히 못하거나, 두 번째는 빠르게 해석하느라고 내용 파악을 제대로 못하거나,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본인이 생각한 거 다 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관적인 생각이 강하신 분들은 일단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상식은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지문 안에서 답의 근거를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형별 독해에서 아마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도 있을 거예요. 그런 문장들은 바로 뭐 답지를 보거나 해석을 보지 마시고요, 일단은 읽고 넘어가세요. 하지만 해석이 안 됐던 문장의 앞뒤 문맥을 통해서, 내용 파악을 통해서 한번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바로 만약 답지를 보거나 해석을 보면요, 그 내용 파악하는 훈련이 제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니까 당연히 모르는 단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해석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계속 뭐 해석지를 보거나 또는 답지를 보면은 그런 유추하는 연습이 잘 안 됩니다. 대신에 앞뒤 문맥 내용 파악을 할 때는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는 반드시 표시를 해줘가지고 문맥상 이 문장은 내가 해석은 못했지만 아마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아닐까 라고 유추를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실력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석이 안 된 문장들은 추후에 독해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따로 문장을 정리를 해주세요. 그 문장 안에서는 추후에 문장 구조 분석을 거기서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 수험생들이 나중에 독해를 하다 보면은 독해 지문이 잘 읽히는 문장도 있고요, 그리고 독해 지문이 잘 안 읽히는 문장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독해 문장이 잘 읽힌다, 그거는 본인이 평상시에 알고 있는 문장 구조 위주로 독해 지문이 구성된 거예요. 그래서 잘 읽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독해 문장이 잘 안 읽힌다, 그런 경우는 평상시에 자신이 약한 문장 구조가 있었는데 그걸 체크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모르고 넘어간 거죠. 근데 그게 지문에서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따라서 문장 구조 분석은 그렇게 자신이 해석을 해봤는데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들을 따로 독해 노트에 모아놔가지고
거기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해를 풀면서 모르는 단어들은 독해용 어휘 노트에다 따로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독해용 어휘들은 앞으로 자주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휘들은 자투리 시간에 자주 눈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유형별 연습을 해주는데, 특히 유형별 연습을 할 때 만약 순서대로 유형별로 푼다고 하면은 교재가 양이 많지 않다고 하면은 뭐 순서대로 푸셔도 상관없어요. 오래 안 걸릴 테니까. 근데 가끔씩 문제가 많은 교재들도 있잖아요. 독해 교재 중에서 그런 교재를 풀 때는 먼저 좀 어려운 유형은 자주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빈칸 완서, 문장 삽입, 그리고 순서 대연, 이런 거는 많이 틀리는 유형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유형은 매일 조금씩 꾸준히 푸시고요. 남는 시간에 뭐 하루는 일치, 불일치 연습도 해보고, 또 그 다음날은 뭐 주제 제목도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는 뭐 요약, 이런 식으로 유형을 좀 섞어서 풀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만약에 문제가 너무 많은 문제집을 처음부터 그냥 순서대로 풀면은 뒤에 나오는 유형들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유형별 독해 교재를 풀고 나서 나중에는 영어 연도별 기출이나 동영 모의고사처럼 실제로 20문제로 구성된 이제 실제 문제를 아마 풀게 될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빠르게 속독을 하면서 내용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풀고 나서는 답의 근거 찾는 연습, 그리고 해석이 안 됐던 문장들은 마찬가지로 독해 노트에 모아놔 가지고 문장 구조 분석, 그리고 모르는 독해용 어휘들은 정리하셔가지고 눈으로 자주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공무원, 경찰, 소방서들이 독해를 잘 못하는 이유는, 시중에 이제 유명 강사분들의 인강을 많이 의존해서 공부했던 분들은 보통 자신이 직접 많이 풀어볼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강사님들은 워낙 과정이 길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과정을 제시하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인강에 더욱더 의존하게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할 시간을 많이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독해 교재는 수능 교재 중에서 뭐 자이투 독해가처럼 해설이 좀 잘 나온 교재를 많이 추천합니다. 시중 강사분들의 교재들은 인강을 보게끔 유도하기 때문에 문장 구조 분석이 없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뭐 해설이나 해석이 잘 나온 교재가 많지 않아요. 보통 다 인강을 보게끔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더욱더 인강에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 그 인강을 보는로써 자기 순 영어 공부 시간이 많이 부족해져요. 근데 만약에 해설이 잘 나온 교재나 문장 구조 분석, 답의 근거, 이런 게 잘 나온 교재를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이 굳이 인강을 안 봐도 되죠. 이미 해설이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많이 틀릴 거예요. 근데 영어는 자신이 직접 풀어보고 틀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약점 체크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풀면서 자신의 취약한 점을 체크하고 다음 단계 계속 넘어가는 거죠. 근데 많은 수험생분들은 계속 강사분들이 계속 해석해 주는 거 듣고, 그리고 강의 듣다 보니까 본인이 뭐가 취약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본인이 독해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수험생분들 상담을 해보면은 독해 문장 해석을 그냥 시켜요, 바로요. 그러면 해석시켜보면 첫 번째, 단독해를 많이 해요. 정확하게 어법이나 구문을 잘 몰라가지고 감으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빠르게 해석하면은 내용 파악을 다 놓쳐요. 그래서 시중에 대형 강사분들의 인강을 오랫동안 들었는데 영어 독해 점수가 잘 안 나온다, 그런 분들은 지금 강의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실력에 맞는 교재로 직접 좀 많이 풀어보시고 틀려보시고 직접 해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대형 강사분들의 강의가 워낙 많고 계속 어려운 과정을 제시하기 때문에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자신의 실력에 비해서 어려운 교재들을 지금 풀고 있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하루에 몇 집을 못 보는 거예요. 괜히 자신의 실력보다 어려운 교재를 하루에 어려운 교재를 공부했을 때 하루에 어려운 지문 3지문 보는 것보다는 자식의 실력에 맞는 지문을 하루에 10지문 정도 푸는 게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독해 연습을 할 때는 단계별 연습이 중요하고, 처음에는 기초 문법을 공부하고 그걸 바탕으로 구문 독해 연습을 하면서 문장을 해석하는 연습을 하고 문장 구조 분석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 독해로 각 유형별로 접근하는 연습, 답의 근거 찾는 연습, 해석이 안 되면 앞뒤 문맥을 유추하는 연습, 그리고 문장 구조 분석이 안 되는 문장들은 독해 노트 만드셔가지고 문장 구조 분석,
연습하시고요. 또 독해용 어휘 정리하셔가지고 주체 시험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어 연도별 기출 20문제나 또는 동영 모의고사로 실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연습을 하시면은 영어 독해는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이 틀리실 거예요. 괜찮아요. 틀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신의 약점을 체크하시고 그 약점을 보완하시면 됩니다.